야당이 재판관 3명에 대해서 내란 동조자다 이렇게 찍었다. 누구를 찍었을까요? 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초기에는 어떤 내통설, 그 문영배 그리고 정계선, 이미선 이 좌파 그 성향의 재판관들과 이재명 사이의 내통설이 굉장히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었습니다.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심리 그 대상에서 빼자 이렇게 한 것도 양쪽이 교감을 해서 이거 뺐다 그런 말씀을 저도 몇 차례 들었죠. 그때 그런 보도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헌재에서 이게 그 형법상의 내란죄를 다 포함시키면은 시간만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거 빼더라도 우리가 인용을 시켜주겠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주겠다. 이런 이제 묵시적 합의가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헌법재판소와 그 이재명은 민주당은 거의 한 통속으로 인식이 됐죠. 한 통속으로.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이재명과 문영배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뭐 연수원 동기라든가, 뭐 그 좌파 성향의 그 노동법 연구소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든가, 서클 활동을 했다든가, 또 SNS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그때 다 나왔었죠. 그때는 밀월 관계였는데, 헌법재판소와 이재명이 밀월 관계였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이 헌재를 막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재명을 막 강조가서도 막 공격을 했죠. 그것은 그만큼 이 헌재가 이재명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이 나왔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는 아예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3명을 딱 찍어서 물론 이제 그 우파 성향의 그 재판관이죠. 3명을 딱 찍어서 아예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 자,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 되면은 이것은 이 본인들도 이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좌파 재판관들을 통해서 파악을 했든지 이거 도저히 이 3명은 안 된다. 자, 잘 보시면은 3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명이 이 내란 동조 세력 민주당으로부터 찍힐 정도면은 이 3명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탄핵을 인용 안 하는 쪽에 기각이든 각하든 그러면은 5명밖에 안 남습니다. 이 3명을 빼면은 지금 8인 체제니까는 5명이면은 인용을 못 하죠. 무조건 6명이 돼야 되니까는. 그런데 이렇게 3명을 민주당이 완전히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해서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급하기 때문에 이 뭐 어떤 그 후과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3명이 도저히 뭐 인용적으로는 올 수 없다고 보니까 그 마흔역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6명 채우려고 이재명이 최상목 당시 권한 대행을 뭐 몸조심하라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지금 앞도 전후 맥락이 좀 맞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그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을 기각하는 과정에 김복형 재판관이 마흔역 임명 거부를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판단을 했죠. 그 김복형 그리고 어제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독수 문제 삼아서 각하를 주장을 한 2명 정형식 조한창 이 3명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3명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이 3인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게 만드는 주역이다. 이 3명을 딱 찍었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본인들이 이 3명을 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래서 이 3명 때문에 결국은 한독수 총리의 기각 과정에서 이 3사람의 성향이 드러났는데 결국 이 3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그대로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할 거라는 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 김용민이 나섰습니다. 김용민 대표적인 이 강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이 묻지마 충성심을 보이는 김용민이 이렇게 썼습니다. 헌재가 선고가 어제 나오고 나서 페이스북에 아주 굵은 글자로 내란 앞에 중립 없다. 지연은 곧 내란 동조다. 그러니까 선고 지연,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지연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란 동조다. 그러면 이제 3명을 이렇게 찍었지만은 헌재 전체를 가지고 처음에는 철석같이 헌재를 믿고 있다가 이제는 헌재를 아예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헌재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김용민은 오늘 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는 자, 3명을 찍습니다. 노골적으로 찍습니다. 총 5명의 재판관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위법이다고 봤지만 1명의 재판관은 그것조차 위헌 위법이 아니다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1명의 재판관이 바로 김복형이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각하 사유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 3명을 딱 좌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 3명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하죠. 이 본인들의 이 법과 양심에 의한 판단을 가지고 이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 세력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결정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민석은 어제 한독수 총리에 대한 그 기각 결정을 보고 무슨 헌재가 예고한 심리 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날이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다. 헌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죠. 헌재에게 뒤통수를. 그런데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생기고 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는 갖춰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막 일어나고 있고 탄핵 반대 민심이 워낙 많으니까 이 안에서 결론을 못 내려고 지금 계속 지연되고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늦춰져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내일 2심 선고보다 더 헌재 결정이 뒤로 가버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힌 거죠. 발칵 뒤집혀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무리수를 써서라도 해야지 왜 안 해?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3명 한독수 총리 기각 과정에서 그 기각 쪽에 아주 강하게 썼던 김복형 그리고 각하를 했던 정영식 조한창 이 3사람을 집단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지금 본인에게 벌어진 것이죠. 이재명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된 거, 그리고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영장이 기각된 거, 이것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마흔역 그 임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여러 가지 민심이 대이동을 했고 또 강장의 목소리도 상당히 탄핵 반대 쪽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재명의 선고가 또 먼저 내려지게 됐기 때문에 지금 크게 당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란 동조자다, 헌법재판관들을 내란 동조자다 이렇게 찍어버리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심지어 그전에 쌍특검 이야기가 있었죠. 쌍특검.
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것으로 뭐 쌍특검을 해서 발의를 해가지고 또 어떻게 전국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서 쌍특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쌍특검을 넘어서 쌍탄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탄핵.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인데 갓 이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40억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다시 탄핵하겠다. 재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도 아니죠. 그냥 경제부총리로서 지금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 때 40억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또 지금 이미 발의를 했죠. 최상목 대행. 그리고 철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산불, 전국적으로 산불도 있고 국가 비상사태죠. 산불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그 피해가 속출을 하고 또 미국에서 통상 압력을 놓고 고부가 관세뿐이 아니고 뭐 민간 국가를 선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가 돼 있고 그 직무를 대행을 했던 한덕수 탄핵을 했다가 또 대대행이 된 최상목 탄핵을 또 발의를 하고 그리고 또 총리가 다시 복귀를 해서 그나마 총리 부총리 체제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다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대통령을 꿈꾸는 이재명 그리고 그 정당이 할 일인지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을 또 다 끌어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니 지금 직무 복귀를 한 지 지금 하루 됐는데 똑같은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 40억 오로지 40억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도 3명은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5명 몽땅 다 해도 5명이 남죠. 5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인용을 못하죠. 무조건 6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40억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빨리 임명을 안 하면은 뭐 최상목이건 뭐 경제건 뭐건 필요 없어. 무조건 탄핵을 할 거야. 그리고 그것도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분풀이 겸 탄핵을 하겠다는 거고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협박용이죠. 협박용으로 당신도 지금 빨리 안 하면은 탄핵을 할 거야. 이미 한번 같은 이유로 탄핵에 대해서 직무가 80며칠 동안 정지가 됐다가 이제 겨우 복귀를 했는데 그 복귀한 대통령 대행을 똑같은 이유로 또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다급한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다.